그것은 권태석이 내게 한 첫 번째 말이었다. 비가 쏟아지는 오후 나의 낡은 전동 스쿠터가 그의 반짝이는 검은색 메르세데스에 부딪혔다. 빗물이 사방으로 튀었고 내 옷은 흠뻑 젖었으며 내가 배달하던 케이크는 길바닥에 납작하게 찌그러져 있었다. 울어야 했다. 용서를 빌어야 했다. 그러나 나는 그저 멍하니 서 있었다. 그의 채는 작은 흠집 하나뿐이었지만 내게는 그게 거대한 재산이었다. 25살의 나 고은솔은 부모님이 남겨주신 막대한 빚을 짊어진 배달원이었다. 어떻게 이걸 갚아야 할까? 돈이 없어요. 죄송합니다. 내 목소리는 작게 떨렸고 나는 고개를 들지 못했다. 그가 차에서 내렸다. 키가 크고 검은 코트는 그의 차갑고 거만한 분위기를 더욱 돋보이게 했다. 그는 나를 쳐다보았고 찌그러진 스쿠터를 보았고 부서진 케이크를 보았다. 그의 눈에는 분노가 없었다. 단지 호기심과 피로함이 조금 보였다. 그는 내가 이전에 본 적 없는 이상한 존재를 보는 것 같았다. 이름이 뭐죠? 그가 물었고 그의 목소리는 낮고 따뜻했지만 아무런 감정도 없었다. 고은솔입니다. 고은솔, 좋아요 보상할 필요 없습니다. 대신 다른 제안을 하죠. 나는 의심 가득한 눈으로 그를 쳐다보았다. 부유한 도련님이 보상을 요구하지 않고 다른 제안을 한다고 좋은 일일 리 없었다. 나는 그와 같은 사람들을 많이 봐왔다. 가난한 사람들을 이용해 자신의 욕망을 충족시키는 사람들. 하지만 그의 눈은 달랐다. 그의 눈은 피곤함과 약간의 외로움을 담고 있었다. 난 아내가 필요합니다. 가짜 아내. 1년 동안. 그 대가로 당신의 모든 빚을 갚아주겠습니다. 전부 다. 나는 멍하니 서 있었다. 뭐라고 결혼, 가짜 결혼 이 이야기는 너무나도 터무니없었다. 믿을 수가 없었다. 하지만 그의 피곤해 보이는 얼굴과 깊은 눈을 보자 나는 약간의 연민을 느꼈다. 그와 같은 사람도 분명히 무거운 짐을 지고 있을 것이다. 아마도 그의 짐은 내 짐보다 훨씬 더 무거울지도 모른다. 전 이해가 안 돼요. 이해할 필요 없습니다. 예, 아니오로만 답하세요. 동의한다면 계약서를 보낼 겁니다. 1년 후 우린 이혼할 겁니다. 당신은 새로운 삶을 시작할 돈을 얻을 거고 나는 가족의 압박에서 벗어날 겁니다. 나는 침묵했다.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나는 막대한 빚을 남겨주셨다. 나는 열심히 일하고 부업도 했지만 그 금액은 너무나 컸다. 나는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다. 그의 제안은 비록 터무니없지만 한 줄기 희망이었다. 희미한 희망. 나는 눈을 감고 깊이 숨을 들이쉬었다. 다른 선택지가 없었다. 내 인생은 이미 바닥이었다. 더 이상 잃을 것이 있을까? 동의합니다. 말하고 나니 이상하게 마음이 가벼워졌다. 부모님이 돌아가신 이후로 내 인생은 어두운 날들의 연속이었다. 그의 제안은 비록 가짜일지라도 내 인생의 마지막 빛이 될지도 모른다. 나는 미래가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었지만 더 이상 두렵지 않았다. 태석은 내게 명함 한 장을 건넸다. 그의 이름은 분명하게 새겨져 있었다. 권태석 권그룹 대표이사. 그 이름은 그가 사기꾼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했다. 그는 진짜 재벌 2세였고 권력과 돈을 가진 사람이었다. 내일 이 주소로 오세요. 그는 말하고 뒤돌아섰다. 그의 검은색 메르세데스는 빗속으로 사라졌고 나는 텅 빈 거리에서 명함을 들고 혼자 서 있었다. 나는 내가 천국으로 들어가는지 지옥으로 들어가는지 알 수 없었다. 단지 내 인생이 오늘부터 달라질 것이라는 것만 알았다. 고은솔은 태석이 건넨 명함을 손에 쥐고 다음 날 그 주소로 향했다. 그곳은 서울 강남의 한 고급 아파트 단지였다. 평생 이와 같은 곳에는 발도 들여놓지 못할 거라 생각했던 그녀였다. 넓은 정원과 웅장한 건물 모든 것이 다른 세상 같았다. 그녀는 초인종을 누르기까지 몇 번이나 망설였다. 이 선택이 과연 올바른 것일까? 그녀의 마음속에는 불안과 함께 새로운 희망이 뒤섞여 있었다. 그녀의 삶은 이미 바닥이었기에 더 나빠질 것도 없으리라 스스로를 위로했다. 문이 열리고 그녀를 맞이한 것은 다름 아닌 권태석의 비서였다. 비서는 그녀에게 간단히 인사하고 그녀를 집 안으로 안내했다. 집은 마치 갤러리처럼 꾸며져 있었다. 모든 가구와 소품들은 값비싼 예술품처럼 보였다.
그녀는 그 모든 것에 압도당했다. 그녀는 그저 배달원이었을 뿐이었다. 이런 곳에서 살게 될 거라곤 상상조차 못했다. 그녀는 태석의 서재에서 그를 만났다. 그는 책상에 앉아 노트북을 들여다보고 있었고 그녀가 들어서는 것을 보고도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그는 그녀에게 계약서를 건네며 말했다. 이게 계약서입니다. 읽어보세요. 계약서에는 그녀의 이름과 권태석의 이름이 적혀 있었고 결혼 생활의 기간 그리고 그가 그녀의 빚을 갚아주겠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었다. 하지만 그 외에도 몇 가지 조건이 더 있었다. 그는 그녀의 사생활에 관여하지 않을 것이며 그녀도 그의 사생활에 관여하지 않을 것이라는 내용이었다. 그들은 각자의 방에서 생활할 것이고 결혼 생활은 오직 형식적인 것에만 국한될 것이라고 했다. 그녀는 계약서를 읽고 또 읽었다. 모든 것이 그녀에게 유리하게 되어 있었다. 빚을 갚아주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돈까지 준다니. 그녀는 그가 그녀를 진심으로 돕고 싶어 하는 건지 아니면 다른 의도가 있는 건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그녀는 이미 다른 선택지가 없었다. 알겠습니다. 동의합니다. 그녀는 계약서에 서명했다. 서명을 마치자 태석은 그녀에게 말했다. 이 집에서 당신의 방은 저쪽입니다. 당신은 내 아내 역할을 해야 합니다. 형식적으로, 가족들 앞에서. 그리고 당신은 내 방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알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방으로 향했다. 그녀의 방은 넓고 깨끗하고 모든 것이 새 것처럼 보였다. 그녀는 그 방에 들어서자마자 갑자기 눈물이 핑 돌았다. 그녀는 평생을 가난하게 살아왔다. 낡은 옷을 입고 낡은 집에서 매일 밤 빚쟁이들의 독촉 전화에 시달리며 살아왔다. 이런 곳에서 살게 될 거라곤 꿈에도 상상 못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빚쟁이들의 독촉 전화에 시달리지 않아도 된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가난하게 살지 않아도 된다. 그녀는 이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다. 그녀는 침대에 누워 잠을 청했다. 그녀는 그날 밤 빚쟁이들의 독촉 전화에 시달리지 않는 평화로운 밤을 보냈다. 그녀는 오랜만에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 다음 날 아침 그녀는 태석의 어머니인 민수아 여사를 만났다. 민수아 여사는 그녀를 보자마자 차가운 눈빛으로 그녀를 훑어보았다. 네가 태석이 아내라는 아이냐?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안녕하세요. 고은솔입니다. 민수아 여사는 그녀를 보며 비웃었다. 네가 감히 우리 태석이 아내가 되려고 천박하게 생겨서는. 네가 우리 태석이와 결혼한 건 오직 우리 집안의 힘을 빌리기 위해서라는 걸 잊지 마라. 그녀는 민수아 여사의 말에 상처를 받았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녀는 그저 고개를 숙이고 그녀의 말을 들었다. 그녀는 알고 있었다. 그녀와 태석의 결혼은 가짜라는 것을. 그녀는 그저 그들의 계약 결혼을 이행하는 것뿐이었다. 그녀는 아무런 감정도 없었다. 그저 그녀의 빚을 갚아줄 돈을 얻기 위해 이 결혼을 한 것뿐이었다. 그녀는 태석에게 말했다. 태석 씨, 저는 태석 씨의 가족들에게 제 정체를 숨길 수 없습니다. 저는 그저 배달원이었고 저는 그들의 눈에 천박하게 보일 겁니다. 태석은 그녀를 쳐다보았다. 괜찮습니다. 당신이 어떤 사람이든 당신의 정체는 아무도 모릅니다. 당신은 내 아내입니다. 당신은 이 집안의 안주인입니다. 당신은 이 집안의 모든 것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녀는 태석의 말에 놀랐다. 그는 그녀를 위해 그녀의 정체를 숨겨주려고 했다. 그녀는 그에게 감사했다. 그녀는 그에게 고맙다고 말했다. 그녀는 그에게 말했다. 태석 씨 감사합니다. 하지만 저는 제 정체를 숨기지 않을 겁니다. 저는 제가 어떤 사람인지 그들에게 솔직하게 말할 겁니다. 태석은 그녀의 말에 웃었다. 좋아요. 당신이 원하는 대로 하세요. 하지만 당신은 이 결혼 생활을 지켜야 합니다. 1년 동안. 그녀는 태석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그와 함께 1년 동안 이 결혼 생활을 이어나갈 것이다. 그녀는 그와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할 것이다. 그녀는 그와 함께 이 모든 것을 이겨낼 것이다. 그녀는 민수아 여사를 만나 다시 한번 말했다. 여사님, 저는 제가 어떤 사람인지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그저 배달원이었고
저는 돈이 필요해서 태석 씨와 결혼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태석 씨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저 이 계약 결혼을 이행하는 것뿐입니다. 민수아 여사는 그녀의 말에 분노했다. 네가 감히 우리 태석이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말해. 네가 우리 태석이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이 결혼은 무효다. 당장 이 집에서 나가라. 그녀는 민수아 여사의 말에 당황했다. 그녀는 그녀에게 솔직하게 말했을 뿐이었다. 그녀는 그녀에게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그녀의 빚을 갚아줄 돈을 얻기 위해 이 결혼을 한 것뿐이었다. 그녀는 태석의 방으로 달려가 그에게 말했다. 태석 씨, 저는 당신의 어머니에게 당신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저를 쫓아내려고 합니다. 어쩌죠? 태석은 그녀를 쳐다보았다. 괜찮습니다. 걱정 마세요. 당신은 내 아내입니다. 아무도 당신을 쫓아내지 못합니다. 그는 그녀를 안심시켰다. 그는 그녀를 보호해 주었다. 그녀는 그의 품에 안겨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그에게 감사했다. 그녀는 그에게 고맙다고 말했다. 그녀는 그에게 말했다. 태석 씨, 감사합니다. 당신은 정말 좋은 사람입니다. 태석은 그녀의 말에 웃었다. 나는 좋은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그저 내 결혼 생활을 지키고 싶을 뿐입니다. 1년 동안. 그녀는 태석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그와 함께 1년 동안 이 결혼 생활을 이어나갈 것이다. 그녀는 그와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할 것이다. 그녀는 그와 함께 이 모든 것을 이겨낼 것이다. 그녀는 그날 밤 태석의 방에서 그와 함께 잠들었다. 그녀는 그날 밤 빚쟁이들의 독촉 전화에 시달리지 않는 평화로운 밤을 보냈다. 그녀는 오랜만에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 고은솔은 태석과의 계약 결혼 생활에 점차 익숙해져 갔다. 겉보기에는 완벽한 부부였지만 그들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벽이 존재했다. 태석은 바쁜 업무 때문에 늘 늦게 귀가했고 그녀는 주로 혼자였다. 넓은 집안에서 그녀는 마치 외로운 섬에 갇힌 것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틈틈이 배달 일을 계속하며 자신의 존재감을 찾으려 했지만 태석의 어머니인 민수아 여사는 그녀를 탐탁지 않게 여겼다. 태석이와 결혼한 주제에 아직도 그런 천박한 일을 하고 다니냐. 민수아 여사는 은솔을 볼 때마다 차가운 목소리로 비난했다. 우리 집안의 명예를 더럽히지 말고 당장 그만둬라. 은솔은 그 말에 상처를 받았지만 꿋꿋이 버텨냈다. 그녀에게 배달 일은 단순한 돈벌이 수단이 아니라 그녀의 정체성이자 자존심이었다. 그녀는 태석과의 결혼 생활이 끝난 후 자신의 힘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했다. 어느 날 태석은 그녀에게 말했다. 당신이 계속 배달 일을 하고 싶다면 내가 당신을 위해 일자리를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그룹이 투자하는 회사 중 하나입니다. 해원이라고 들어봤습니까? 은솔은 놀라움과 감사함에 눈이 커졌다. 해원이요. 그곳은 보석 디자인 회사잖아요. 제가 그런 곳에서 일할 수 있을까요? 당신은 디자인을 전공했다고 들었습니다. 당신이 만든 주얼리 디자인을 보니 재능이 있더군요. 해원은 당신에게 좋은 기회가 될 겁니다. 태석은 그녀가 디자인에 재능이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았는지 모르지만 그녀는 그의 제안을 거절할 수 없었다. 그녀는 그의 도움을 받아 해원에 입사하게 되었다. 해원은 그녀가 평생 꿈꿔왔던 곳이었다. 그녀는 그곳에서 자신의 꿈을 펼칠 수 있을 거라 생각했다. 하지만 그녀의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다. 해원에서 그녀를 기다리고 있던 것은 다름 아닌 그녀의 동료이자 상사인 임지현이었다. 지현은 부유한 집안 출신으로 뛰어난 재능과 아름다운 외모를 가졌지만 은솔을 보자마자 그녀의 천박한 배경을 알아차렸다. 지현은 그녀를 노골적으로 무시하고 모든 일을 그녀에게 떠넘겼다. 고은솔 씨, 당신은 우리 회사에 들어올 자격이 없어요. 당신 같은 배달원 출신이 감히 주얼리 디자이너가 되려고 주제를 파악하세요. 지현의 모욕적인 말에 은솔은 상처를 받았지만 꿋꿋이 버텨냈다. 그녀는 그녀의 실력으로 지현을 이겨 보이겠다고 다짐했다. 그녀는 밤늦게까지 회사에 남아 디자인을 연구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구상했다. 그녀의 노력은 헛되지 않았다. 그녀가 디자인한 주얼리는 동료들에게 큰 호평을 받았고 그녀의 재능은 점점 더 빛을 발했다.
그러나 지현은 그녀의 성공을 질투했다. 그녀는 은솔을 제거하기 위해 음모를 꾸미기 시작했다. 그녀는 은솔이 디자인한 주얼리를 훔치고 그것을 자신의 작품인 것처럼 위장했다. 그리고 은솔에게는 회사의 중요한 프로젝트를 맡겼다. 하지만 그 프로젝트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 프로젝트였다. 지현은 은솔이 실패하면 그녀를 회사에서 쫓아낼 계획이었다. 은솔은 그 모든 것을 알지 못했다. 그녀는 그저 자신의 꿈을 위해 열심히 일할 뿐이었다. 그녀는 그 프로젝트를 성공시키기 위해 밤늦게까지 회사에 남아 모든 것을 쏟아부었다. 그녀는 그 프로젝트가 그녀의 미래를 결정할 것이라고 믿었다. 하지만 그녀의 노력은 헛되지 않았다. 그녀가 디자인한 주얼리는 동료들에게 큰 호평을 받았고 그녀의 재능은 점점 더 빛을 발했다. 그러던 어느 날 회사의 창립 기념 파티가 열렸다. 모든 직원들이 참석했고 태석도 함께였다. 태석은 그녀를 보자마자 다정하게 말을 걸었다. 은솔 씨 오늘 정말 예쁘네요. 그녀는 태석의 말에 얼굴이 빨개졌다. 그녀는 태석이 그녀에게 다정하게 말을 건넨 것이 처음이었다. 그녀는 그와 함께 춤을 추고 함께 파티를 즐겼다. 그녀는 그날 밤 태석과의 결혼이 가짜일지라도 그와 함께하는 시간이 행복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러나 그녀의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다. 파티가 한창 무르익을 때 지현이 무대 위로 올라가 마이크를 잡았다.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께 놀라운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회사에 천재적인 디자이너가 있습니다. 바로 고은솔 씨입니다. 지현의 말에 은솔은 깜짝 놀랐다. 그녀는 지현이 그녀를 칭찬하는 것을 보고 그녀가 그녀에게 사과할 줄 알았다. 그러나 지현의 말은 예상과 달랐다. 하지만 그녀의 재능은 모두 가짜입니다. 그녀는 제가 디자인한 주얼리를 훔쳤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자신의 작품인 것처럼 위장했습니다. 고은솔 씨, 당신은 사기꾼입니다. 지현의 말에 은솔은 충격을 받았다. 그녀는 지현이 그녀에게 이런 짓을 할 줄은 꿈에도 상상 못했다. 그녀는 지현에게 달려가 해명하려고 했다. 하지만 지현은 그녀를 막았다. 무슨 짓이야? 당장 여기서 나가. 너 같은 도둑은 우리 회사에 있을 자격이 없어. 모든 사람들이 은솔을 비난했다. 그녀는 그 모든 시선과 비난에 상처를 받았다. 그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그 순간 모든 것을 잃은 것 같았다. 그녀는 태석을 찾았다. 하지만 태석은 그녀를 쳐다보지 않았다. 그는 그저 묵묵히 서 있었다. 그녀는 태석의 차가운 시선에 더욱 상처를 받았다. 그녀는 그가 그녀를 믿어줄 줄 알았다. 그녀는 그가 그녀를 보호해 줄 줄 알았다. 하지만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 순간 자신이 혼자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태석과의 결혼이 가짜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다. 고은솔은 파티장 한가운데서 모든 사람들의 차가운 시선과 비난을 받으며 주저앉아 있었다. 그녀의 눈에서는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다. 그녀는 임지현의 비난에 반박하고 싶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멍하니 태석을 바라보았다. 태석은 그녀를 쳐다보지 않았다. 그는 그저 묵묵히 서 있었다. 그의 무관심한 태도는 그녀에게 더 큰 상처를 주었다. 그녀는 그 순간 자신이 이 결혼에서 얼마나 하찮은 존재인지 깨달았다. 고은솔 씨, 이제 그만 나가주세요. 당신은 우리 회사의 명예를 더럽혔습니다. 지현은 차갑게 말했다. 당신 같은 도둑은 우리 회사에 있을 자격이 없습니다. 지현의 말에 은솔은 더욱 절망했다. 그녀는 모든 것을 잃은 것 같았다. 그녀는 태석과의 결혼이 가짜일지라도 그가 그녀를 믿어줄 줄 알았다. 그녀는 그가 그녀를 보호해 줄 줄 알았다. 하지만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 순간 자신이 혼자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태석과의 결혼이 가짜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다. 그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그 순간 모든 것을 잃은 것 같았다. 그녀는 태석을 찾았다. 하지만 태석은 그녀를 쳐다보지 않았다. 그는 그저 묵묵히 서 있었다. 그의 무관심한 태도는 그녀에게 더 큰 상처를 주었다. 그녀는 그 순간 자신이 이 결혼에서 얼마나 하찮은 존재인지 깨달았다. 하지만 그때였다. 태석이 그녀에게 다가왔다.
그는 그녀의 손을 잡고 그녀를 일으켜 세웠다. 그의 손은 따뜻했지만 그녀의 마음은 차가웠다. 그녀는 그를 쳐다보았다. 그의 눈에는 분노와 함께 알 수 없는 감정이 뒤섞여 있었다. 무세운 짓이죠. 당신은 지금 우리 회사의 명예를 더럽히고 있습니다. 지현은 태석에게 말했다. 그녀는 도둑입니다. 당신은 그녀를 감싸면 안 됩니다. 태석은 지현을 차갑게 쳐다보았다. 닥쳐. 그의 한마디에 지현은 입을 다물었다. 태석은 마이크를 잡고 모든 사람들에게 말했다. 여러분, 제 아내는 도둑이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은 임지현 씨의 거짓말입니다. 태석의 말에 모든 사람들은 놀랐다. 그들은 태석이 왜 은솔을 감싸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지현은 태석의 말에 분노했다. 무슨 소리예요? 제가 왜 거짓말을 하겠어요? 그녀는 제 주얼리 디자인을 훔쳤어요. 제 작품이 그녀의 노트북에 들어있어요. 태석은 비웃었다. 그 주얼리 디자인은 당신의 작품이 아닙니다. 그건 제 아내의 작품입니다. 제 아내가 밤늦게까지 회사에 남아 디자인한 작품입니다. 당신은 그녀의 작품을 훔쳐서 그것을 당신의 작품인 것처럼 위장했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그녀의 프로젝트를 실패하게 만들기 위해 그녀에게 모든 것을 떠넘겼습니다. 지현은 태석의 말에 충격을 받았다. 그녀는 태석이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그에게 달려가 해명하려고 했다. 하지만 태석은 그녀를 막았다. 닥쳐. 당신은 더 이상 우리 회사에 있을 자격이 없습니다. 당장 나가세요. 지현은 태석의 말에 눈물을 흘리며 파티장을 떠났다. 모든 사람들은 놀라움과 함께 은솔을 다시 보았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도둑이 아니었다. 그녀는 그들의 영웅이었다. 은솔은 태석을 쳐다보았다. 그의 눈에는 분노와 함께 알 수 없는 감정이 뒤섞여 있었다. 그녀는 그에게 감사했다. 그녀는 그에게 고맙다고 말했다. 그녀는 그에게 말했다. 태석 씨, 감사합니다. 저를 믿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태석은 그녀를 안고 그녀를 위로했다. 괜찮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당신은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닙니다. 나는 당신과 함께 있습니다. 그녀는 태석의 품에 안겨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그날 밤 태석과의 결혼이 가짜일지라도 그와 함께하는 시간이 행복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그날 밤 태석과의 결혼이 가짜일지라도 그와 함께하는 시간이 행복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그에게 말했다. 태석 씨, 당신은 정말 좋은 사람입니다. 태석은 그녀의 말에 웃었다. 나는 좋은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그저 내 아내를 지키고 싶을 뿐입니다. 당신은 내 아내입니다. 나는 당신을 지킬 겁니다. 그녀는 태석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그와 함께 이 모든 것을 이겨낼 것이다. 그녀는 그와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할 것이다. 그녀는 그와 함께 이 모든 것을 이겨낼 것이다. 그녀는 그날 밤 태석의 방에서 그와 함께 잠들었다. 그녀는 그날 밤 빚쟁이들의 독촉 전화에 시달리지 않는 평화로운 밤을 보냈다. 그녀는 오랜만에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 임지현의 음모가 밝혀진 후 고은솔은 해원의 모든 직원들에게 사과를 받았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천박한 배달원이 아니었다. 그녀는 권태석의 아내이자 천재적인 디자이너였다. 그녀의 작품은 모두에게 인정받았고 그녀는 해원의 새로운 스타가 되었다. 그러나 그녀의 마음은 편치 않았다. 태석이 왜 그녀를 위해 모든 것을 했는지, 그리고 왜 그녀에게 그의 정체를 속였는지 알고 싶었다. 태석 씨, 왜 저에게 거짓말을 하셨어요? 당신이 권그룹의 대표라는 것을 왜 저에게 말하지 않았죠? 그녀는 태석에게 물었다. 태석은 그녀를 쳐다보았다. 그의 눈에는 슬픔과 후회가 뒤섞여 있었다. 미안합니다. 당신에게 상처를 주려고 했던 건 아닙니다. 그저 나는 당신에게 내가 어떤 사람인지 솔직하게 말할 수 없었습니다. 왜요? 왜 저에게 솔직하게 말할 수 없었죠? 저는 당신의 아내예요. 비록 가짜지만. 태석은 그녀의 말에 웃었다. 당신은 내가 만난 사람들과 다릅니다. 당신은 돈을 보고 내게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내게 진심으로 대해 주었습니다. 나는 당신에게 내 정체를 속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나는 당신이 내게 진심으로 대하는 것을 보고 싶었습니다. 나는 당신이 나를 돈이 아닌 나 자체를 사랑해 줄 수 있는 사람인지 알고 싶었습니다. 은솔은 태석의 말에 마음이 아팠다.
그녀는 그가 얼마나 외로운지 알 수 있었다. 그녀는 그에게 말했다. 태석 씨, 저는 당신의 돈을 보고 결혼한 게 아닙니다. 저는 당신의 외로움을 보고 결혼했습니다. 저는 당신이 혼자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당신이 혼자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당신을 위로해주고 싶었습니다. 태석은 그녀의 말에 눈물을 흘렸다. 그는 그녀를 안고 그녀를 위로했다. 미안합니다. 당신에게 상처를 줘서 미안합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당신에게 거짓말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당신에게 모든 것을 솔직하게 말하겠습니다. 그는 그녀에게 그의 과거를 이야기했다. 그의 아버지는 권그룹의 회장이었고 그의 어머니는 유명한 디자이너였다. 그는 행복한 가정에서 자랐다. 그러나 그의 아버지가 갑자기 세상을 떠나고 그의 어머니는 권그룹을 차지하기 위해 그의 할아버지와 싸웠다. 그의 어머니는 그의 할아버지를 증오했고 그에게도 그 증오를 심어주려고 했다. 그는 그의 할아버지를 사랑했지만 그의 어머니의 압박에 시달려야 했다. 나는 당신이 내게 진심으로 대하는 것을 보고 싶었습니다. 나는 당신이 나를 돈이 아닌 나 자체를 사랑해 줄 수 있는 사람인지 알고 싶었습니다. 태석은 그녀에게 말했다. 나는 당신이 내게 진심으로 대하는 것을 보고 싶었습니다. 나는 당신이 나를 돈이 아닌 나 자체를 사랑해 줄 수 있는 사람인지 알고 싶었습니다. 은솔은 태석의 말에 마음이 아팠다. 그녀는 그가 얼마나 외로운지 알 수 있었다. 그녀는 그에게 말했다. 태석 씨, 저는 당신의 돈을 보고 결혼한 게 아닙니다. 저는 당신의 외로움을 보고 결혼했습니다. 저는 당신이 혼자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당신이 혼자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당신을 위로해주고 싶었습니다. 태석은 그녀의 말에 눈물을 흘렸다. 그는 그녀를 안고 그녀를 위로했다. 미안합니다. 당신에게 상처를 줘서 미안합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당신에게 거짓말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당신에게 모든 것을 솔직하게 말하겠습니다. 그는 그녀에게 그의 과거를 이야기했다. 그의 아버지는 권그룹의 회장이었고 그의 어머니는 유명한 디자이너였다. 그는 행복한 가정에서 자랐다. 그러나 그의 아버지가 갑자기 세상을 떠나고 그의 어머니는 권그룹을 차지하기 위해 그의 할아버지와 싸웠다. 그의 어머니는 그의 할아버지를 증오했고 그에게도 그 증오를 심어주려고 했다. 그는 그의 할아버지를 사랑했지만 그의 어머니의 압박에 시달려야 했다. 그는 그녀에게 말했다. 나는 할아버지의 말을 듣고 당신과 결혼했습니다. 할아버지는 당신이 좋은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나는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알고 싶었습니다. 나는 당신에게 내 정체를 속이고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알고 싶었습니다. 은솔은 태석의 말에 마음이 아팠다. 그녀는 그가 얼마나 외로운지 알 수 있었다. 그녀는 그에게 말했다. 태석 씨, 저는 당신의 돈을 보고 결혼한 게 아닙니다. 저는 당신의 외로움을 보고 결혼했습니다. 저는 당신이 혼자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당신이 혼자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당신을 위로해주고 싶었습니다. 태석은 그녀의 말에 눈물을 흘렸다. 그는 그녀를 안고 그녀를 위로했다. 미안합니다. 당신에게 상처를 줘서 미안합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당신에게 거짓말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당신에게 모든 것을 솔직하게 말하겠습니다. 그는 그녀에게 그의 과거를 이야기했다. 그의 아버지는 권그룹의 회장이었고 그의 어머니는 유명한 디자이너였다. 그는 행복한 가정에서 자랐다. 그러나 그의 아버지가 갑자기 세상을 떠나고 그의 어머니는 권그룹을 차지하기 위해 그의 할아버지와 싸웠다. 그의 어머니는 그의 할아버지를 증오했고 그에게도 그 증오를 심어주려고 했다. 그는 그의 할아버지를 사랑했지만 그의 어머니의 압박에 시달려야 했다. 그는 그녀에게 말했다. 나는 할아버지의 말을 듣고 당신과 결혼했습니다. 할아버지는 당신이 좋은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나는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알고 싶었습니다. 나는 당신에게 내 정체를 속이고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알고 싶었습니다. 은솔은 태석의 말에 마음이 아팠다. 그녀는 그가 얼마나 외로운지 알 수 있었다. 그녀는 그에게 말했다. 태석 씨, 저는 당신의 돈을 보고 결혼한 게 아닙니다. 저는 당신의 외로움을 보고 결혼했습니다. 저는 당신이 혼자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당신이 혼자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당신을 위로해주고 싶었습니다. 태석은 그녀의 말에 눈물을 흘렸다. 그는 그녀를 안고 그녀를 위로했다. 미안합니다. 당신에게 상처를 줘서 미안합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당신에게 거짓말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당신에게 모든 것을 솔직하게 말하겠습니다. 그는 그녀에게 그의 과거를 이야기했다. 그의 아버지는 권그룹의 회장이었고 그의 어머니는 유명한 디자이너였다. 그는 행복한 가정에서 자랐다. 그러나 그의 아버지가 갑자기 세상을 떠나고 그의 어머니는 권그룹을 차지하기 위해 그의 할아버지와 싸웠다. 그의 어머니는 그의 할아버지를 증오했고 그에게도 그 증오를 심어주려고 했다. 그는 그의 할아버지를 사랑했지만 그의 어머니의 압박에 시달려야 했다. 그는 그녀에게 말했다. 나는 할아버지의 말을 듣고 당신과 결혼했습니다. 할아버지는 당신이 좋은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나는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알고 싶었습니다. 나는 당신에게 내 정체를 속이고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알고 싶었습니다. 은솔은 태석의 말에 마음이 아팠다. 그녀는 그가 얼마나 외로운지 알 수 있었다. 그녀는 그에게 말했다. 태석 씨, 저는 당신의 돈을 보고 결혼한 게 아닙니다. 저는 당신의 외로움을 보고 결혼했습니다. 저는 당신이 혼자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당신이 혼자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당신을 위로해주고 싶었습니다. 태석은 그녀의 말에 눈물을 흘렸다. 그는 그녀를 안고 그녀를 위로했다. 미안합니다. 당신에게 상처를 줘서 미안합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당신에게 거짓말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당신에게 모든 것을 솔직하게 말하겠습니다. 그는 그녀에게 그의 과거를 이야기했다. 그의 아버지는 권그룹의 회장이었고 그의 어머니는 유명한 디자이너였다. 그는 행복한 가정에서 자랐다. 그러나 그의 아버지가 갑자기 세상을 떠나고 그의 어머니는 권그룹을 차지하기 위해 그의 할아버지와 싸웠다. 그의 어머니는 그의 할아버지를 증오했고 그에게도 그 증오를 심어주려고 했다. 그는 그의 할아버지를 사랑했지만 그의 어머니의 압박에 시달려야 했다. 그는 그녀에게 말했다. 나는 할아버지의 말을 듣고 당신과 결혼했습니다. 할아버지는 당신이 좋은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나는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알고 싶었습니다. 나는 당신에게 내 정체를 속이고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알고 싶었습니다. 권태석이 자신의 모든 것을 솔직하게 털어놓은 후 고은솔은 그를 더욱 이해하게 되었다. 그녀는 더 이상 그를 차갑고 이기적인 재벌 2세로만 보지 않았다. 그녀는 그가 얼마나 외롭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왔는지 알 수 있었다. 그녀는 그를 위로해주고 싶었고 그의 아픔을 나누고 싶었다. 그들의 계약 결혼은 점차 진정한 관계로 변해갔다. 그들은 함께 저녁 식사를 하고 함께 영화를 보고 함께 산책을 했다. 그들의 삶은 평화롭고 행복했다. 하지만 그들의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다. 어느 날 태석의 할아버지인 권 회장이 그들을 집으로 초대했다. 은솔은 권 회장이 자신을 탐탁지 않게 여길까봐 걱정했지만 권 회장은 그녀를 따뜻하게 맞아주었다. 권 회장은 그녀에게 말했다. 은솔아, 나는 네가 좋다. 네가 태석이 곁에 있어줘서 고맙다. 너는 태석이에게 필요한 사람이다. 은솔은 권 회장의 말에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권 회장이 그녀를 진심으로 받아들여준 것에 감사했다. 그녀는 그에게 말했다. 회장님 감사합니다. 저도 태석 씨를 사랑합니다. 저는 그와 함께 있고 싶습니다. 그녀는 태석에게 말했다. 태석 씨, 저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저는 당신의 곁에 있고 싶습니다. 우리 이 결혼을 진짜로 만들어요. 태석은 그녀의 말에 감동했다. 그는 그녀를 안고 그녀를 위로했다. 은솔 씨, 나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나는 당신과 함께 있고 싶습니다. 우리 이 결혼을 진짜로 만들어요. 그들은 그날 밤 진짜 부부가 되었다. 그들은 서로의 아픔을 나누고 서로의 상처를 치유해 주었다. 그들의 사랑은 점점 더 깊어졌다. 그러나 그들의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다. 어느 날 태석의 어머니인 민수아 여사가 그들을 찾아왔다. 그녀는 그들이 진짜 부부가 된 것을 알고 분노했다. 무슨 짓이야? 너희가 감히 진짜 부부가 되려고, 너희가 감히. 민수아 여사는 은솔을 비난했다.
네가 감히 우리 태석이를 꼬드겼어. 너 같은 천박한 여자는 우리 집안에 들어올 수 없어. 당장 나가. 은솔은 민수와 여사의 말에 상처를 받았지만 꿋꿋이 버텨냈다. 그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그녀에게는 태석이 있었고 권 회장이 있었다. 그녀는 태석에게 말했다. 태석 씨, 저는 당신의 어머니에게 상처를 받고 싶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는 당신을 떠나지 않을 겁니다. 저는 당신과 함께 있을 겁니다. 태석은 그녀의 말에 감동했다. 그는 그녀를 안고 그녀를 위로했다. 은솔 씨 걱정 마세요. 나는 당신과 함께 있습니다. 아무도 당신을 떠나게 하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그때였다. 그들의 행복을 위협하는 또 다른 인물이 등장했다. 바로 태석의 옛 연인이자 유명한 디자이너인 오대훈이었다. 대훈은 태석이 은솔과 결혼했다는 사실을 알고 분노했다. 그녀는 태석에게 달려가 말했다. 태석 씨, 어떻게 나를 두고 다른 여자와 결혼할 수 있어? 나는 당신을 사랑해. 나는 당신을 잊을 수 없어. 대훈은 은솔을 비난했다. 네가 감히 태석이를 꼬드겼어. 너 같은 천박한 여자는 태석이 곁에 있을 자격이 없어. 당장 나가. 은솔은 대훈의 말에 상처를 받았지만 꿋꿋이 버텨냈다. 그녀는 대훈에게 말했다. 오대훈 씨, 저는 태석 씨를 사랑합니다. 저는 그와 함께 있고 싶습니다. 당신은 그를 떠났습니다. 이제 그를 놓아주세요. 대훈은 은솔의 말에 분노했다. 그녀는 은솔을 제거하기 위해 음모를 꾸미기 시작했다. 그녀는 은솔의 디자인을 훔치고 그것을 자신의 작품인 것처럼 위장했다. 그리고 그녀는 은솔에게 회사의 중요한 프로젝트를 맡겼다. 하지만 그 프로젝트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 프로젝트였다. 대우는 은솔이 실패하면 그녀를 회사에서 쫓아낼 계획이었다. 은솔은 그 모든 것을 알지 못했다. 그녀는 그저 자신의 꿈을 위해 열심히 일할 뿐이었다. 그녀는 그 프로젝트를 성공시키기 위해 밤늦게까지 회사에 남아 모든 것을 쏟아부었다. 그녀는 그 프로젝트가 그녀의 미래를 결정할 것이라고 믿었다. 하지만 그녀의 노력은 헛되지 않았다. 그녀가 디자인한 주얼리는 동료들에게 큰 호평을 받았고 그녀의 재능은 점점 더 빛을 발했다. 그러나 대우는 그녀의 성공을 질투했다. 그녀는 은솔을 제거하기 위해 음모를 꾸미기 시작했다. 그녀는 은솔이 디자인한 주얼리를 훔치고 그것을 자신의 작품인 것처럼 위장했다. 그리고 은솔에게는 회사의 중요한 프로젝트를 맡겼다. 하지만 그 프로젝트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 프로젝트였다. 대우는 은솔이 실패하면 그녀를 회사에서 쫓아낼 계획이었다. 은솔은 그 모든 것을 알지 못했다. 그녀는 그저 자신의 꿈을 위해 열심히 일할 뿐이었다. 그녀는 그 프로젝트를 성공시키기 위해 밤늦게까지 회사에 남아 모든 것을 쏟아부었다. 그녀는 그 프로젝트가 그녀의 미래를 결정할 것이라고 믿었다. 하지만 그녀의 노력은 헛되지 않았다. 그녀가 디자인한 주얼리는 동료들에게 큰 호평을 받았고 그녀의 재능은 점점 더 빛을 발했다. 그러던 어느 날 회사의 창립 기념 파티가 열렸다. 모든 직원들이 참석했고 태석도 함께였다. 태석은 그녀를 보자마자 다정하게 말을 걸었다. 은솔 씨 오늘 정말 예쁘네요. 그녀는 태석의 말에 얼굴이 빨개졌다. 그녀는 태석이 그녀에게 다정하게 말을 건넨 것이 처음이었다. 그녀는 그와 함께 춤을 추고 함께 파티를 즐겼다. 그녀는 그날 밤 태석과의 결혼이 가짜일지라도 그와 함께하는 시간이 행복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고은솔은 태석과의 결혼 생활이 점차 진정한 사랑으로 변해가는 것을 느꼈다. 그들의 관계는 더 이상 계약서에 묶인 형식이 아니었다. 그들은 서로의 아픔을 위로하고 서로의 상처를 치유해 주었다. 그들의 사랑은 점점 더 깊어졌다. 그러나 그들의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다. 어느 날 그들의 평화를 깨는 인물이 나타났다. 바로 태석의 옛 연인이자 유명한 디자이너인 오대훈이었다. 대훈은 태석이 은솔과 결혼했다는 사실을 알고 분노했다. 그녀는 태석에게 달려가 말했다. 태석 씨, 어떻게 나를 두고 다른 여자와 결혼할 수 있어? 나는 당신을 사랑해. 나는 당신을 잊을 수 없어. 대훈은 은솔을 비난했다. 네가 감히 태석이를 꼬드겼어.
너 같은 천박한 여자는 태석이 곁에 있을 자격이 없어. 당장 나가. 은솔은 대운의 말에 상처를 받았지만 꿋꿋이 버텨냈다. 그녀는 대운에게 말했다. 오대훈 씨, 저는 태석 씨를 사랑합니다. 저는 그와 함께 있고 싶습니다. 당신은 그를 떠났습니다. 이제 그를 놓아주세요. 대운은 은솔의 말에 분노했다. 그녀는 은솔을 제거하기 위해 음모를 꾸미기 시작했다. 그녀는 은솔의 디자인을 훔치고 그것을 자신의 작품인 것처럼 위장했다. 그리고 그녀는 은솔에게 회사의 중요한 프로젝트를 맡겼다. 하지만 그 프로젝트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 프로젝트였다. 대우는 은솔이 실패하면 그녀를 회사에서 쫓아낼 계획이었다. 은솔은 그 모든 것을 알지 못했다. 그녀는 그저 자신의 꿈을 위해 열심히 일할 뿐이었다. 그녀는 그 프로젝트를 성공시키기 위해 밤늦게까지 회사에 남아 모든 것을 쏟아부었다. 그녀는 그 프로젝트가 그녀의 미래를 결정할 것이라고 믿었다. 하지만 그녀의 노력은 헛되지 않았다. 그녀가 디자인한 주얼리는 동료들에게 큰 호평을 받았고 그녀의 재능은 점점 더 빛을 발했다. 그러나 대우는 그녀의 성공을 질투했다. 그녀는 은솔을 제거하기 위해 음모를 꾸미기 시작했다. 그녀는 은솔이 디자인한 주얼리를 훔치고 그것을 자신의 작품인 것처럼 위장했다. 그리고 은솔에게는 회사의 중요한 프로젝트를 맡겼다. 하지만 그 프로젝트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 프로젝트였다. 대우는 은솔이 실패하면 그녀를 회사에서 쫓아낼 계획이었다. 은솔은 그 모든 것을 알지 못했다. 그녀는 그저 자신의 꿈을 위해 열심히 일할 뿐이었다. 그녀는 그 프로젝트를 성공시키기 위해 밤늦게까지 회사에 남아 모든 것을 쏟아부었다. 그녀는 그 프로젝트가 그녀의 미래를 결정할 것이라고 믿었다. 하지만 그녀의 노력은 헛되지 않았다. 그녀가 디자인한 주얼리는 동료들에게 큰 호평을 받았고 그녀의 재능은 점점 더 빛을 발했다. 그러던 어느 날 회사의 창립 기념 파티가 열렸다. 모든 직원들이 참석했고 태석도 함께였다. 태석은 그녀를 보자마자 다정하게 말을 걸었다. 은솔 씨 오늘 정말 예쁘네요. 그녀는 태석의 말에 얼굴이 빨개졌다. 그녀는 태석이 그녀에게 다정하게 말을 건넨 것이 처음이었다. 그녀는 그와 함께 춤을 추고 함께 파티를 즐겼다. 그녀는 그날 밤 태석과의 결혼이 가짜일지라도 그와 함께하는 시간이 행복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고은솔은 태석과의 결혼 생활이 점차 진정한 사랑으로 변해가는 것을 느꼈다. 그들의 관계는 더 이상 계약서에 묶인 형식이 아니었다. 그들은 서로의 아픔을 위로하고 서로의 상처를 치유해 주었다. 그들의 사랑은 점점 더 깊어졌다. 그러나 그들의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다. 어느 날 그들의 평화를 깨는 인물이 나타났다. 바로 태석의 옛 연인이자 유명한 디자이너인 오대훈이었다. 대훈은 태석이 은솔과 결혼했다는 사실을 알고 분노했다. 그녀는 태석에게 달려가 말했다. 태석 씨, 어떻게 나를 두고 다른 여자와 결혼할 수 있어? 나는 당신을 사랑해. 나는 당신을 잊을 수 없어. 대훈은 은솔을 비난했다. 네가 감히 태석이를 꼬드겼어. 너 같은 천박한 여자는 태석이 곁에 있을 자격이 없어. 당장 나가. 은솔은 대훈의 말에 상처를 받았지만 꿋꿋이 버텨냈다. 그녀는 대훈에게 말했다. 오대훈 씨, 저는 태석 씨를 사랑합니다. 저는 그와 함께 있고 싶습니다. 당신은 그를 떠났습니다. 이제 그를 놓아주세요. 대훈은 은솔의 말에 분노했다. 그녀는 은솔을 제거하기 위해 음모를 꾸미기 시작했다. 그녀는 은솔의 디자인을 훔치고 그것을 자신의 작품인 것처럼 위장했다. 그리고 그녀는 은솔에게 회사의 중요한 프로젝트를 맡겼다. 하지만 그 프로젝트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 프로젝트였다. 대우는 은솔이 실패하면 그녀를 회사에서 쫓아낼 계획이었다. 은솔은 그 모든 것을 알지 못했다. 그녀는 그저 자신의 꿈을 위해 열심히 일할 뿐이었다. 그녀는 그 프로젝트를 성공시키기 위해 밤늦게까지 회사에 남아 모든 것을 쏟아부었다. 그녀는 그 프로젝트가 그녀의 미래를 결정할 것이라고 믿었다. 하지만 그녀의 노력은 헛되지 않았다. 그녀가 디자인한 주얼리는 동료들에게 큰 호평을 받았고 그녀의 재능은 점점 더 빛을 발했다.
그러나 대우는 그녀의 성공을 질투했다. 그녀는 은솔을 제거하기 위해 음모를 꾸미기 시작했다. 그녀는 은솔이 디자인한 주얼리를 훔치고 그것을 자신의 작품인 것처럼 위장했다. 그리고 은솔에게는 회사의 중요한 프로젝트를 맡겼다. 하지만 그 프로젝트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 프로젝트였다. 대우는 은솔이 실패하면 그녀를 회사에서 쫓아낼 계획이었다. 은솔은 그 모든 것을 알지 못했다. 그녀는 그저 자신의 꿈을 위해 열심히 일할 뿐이었다. 그녀는 그 프로젝트를 성공시키기 위해 밤늦게까지 회사에 남아 모든 것을 쏟아부었다. 그녀는 그 프로젝트가 그녀의 미래를 결정할 것이라고 믿었다. 하지만 그녀의 노력은 헛되지 않았다. 그녀가 디자인한 주얼리는 동료들에게 큰 호평을 받았고 그녀의 재능은 점점 더 빛을 발했다. 그러던 어느 날 회사의 창립 기념 파티가 열렸다. 모든 직원들이 참석했고 태석도 함께였다. 태석은 그녀를 보자마자 다정하게 말을 걸었다. 은솔 씨 오늘 정말 예쁘네요. 그녀는 태석의 말에 얼굴이 빨개졌다. 그녀는 태석이 그녀에게 다정하게 말을 건넨 것이 처음이었다. 그녀는 그와 함께 춤을 추고 함께 파티를 즐겼다. 그녀는 그날 밤 태석과의 결혼이 가짜일지라도 그와 함께하는 시간이 행복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고은솔은 태석과의 결혼 생활이 점차 진정한 사랑으로 변해가는 것을 느꼈다. 그들의 관계는 더 이상 계약서에 묶인 형식이 아니었다. 그들은 서로의 아픔을 위로하고 서로의 상처를 치유해 주었다. 그들의 사랑은 점점 더 깊어졌다. 그러나 그들의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다. 어느 날 그들의 평화를 깨는 인물이 나타났다. 바로 태석의 옛 연인이자 유명한 디자이너인 오대훈이었다. 대훈은 태석이 은솔과 결혼했다는 사실을 알고 분노했다. 그녀는 태석에게 달려가 말했다. 태석 씨, 어떻게 나를 두고 다른 여자와 결혼할 수 있어? 나는 당신을 사랑해. 나는 당신을 잊을 수 없어. 대훈은 은솔을 비난했다. 네가 감히 태석이를 꼬드겼어. 너 같은 천박한 여자는 태석이 곁에 있을 자격이 없어. 당장 나가. 은솔은 대훈의 말에 상처를 받았지만 꿋꿋이 버텨냈다. 그녀는 대훈에게 말했다. 오대훈 씨, 저는 태석 씨를 사랑합니다. 저는 그와 함께 있고 싶습니다. 당신은 그를 떠났습니다. 이제 그를 놓아주세요. 대훈은 은솔의 말에 분노했다. 그녀는 은솔을 제거하기 위해 음모를 꾸미기 시작했다. 그녀는 은솔의 디자인을 훔치고 그것을 자신의 작품인 것처럼 위장했다. 그리고 그녀는 은솔에게 회사의 중요한 프로젝트를 맡겼다. 하지만 그 프로젝트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 프로젝트였다. 대우는 은솔이 실패하면 그녀를 회사에서 쫓아낼 계획이었다. 은솔은 그 모든 것을 알지 못했다. 그녀는 그저 자신의 꿈을 위해 열심히 일할 뿐이었다. 그녀는 그 프로젝트를 성공시키기 위해 밤늦게까지 회사에 남아 모든 것을 쏟아부었다. 그녀는 그 프로젝트가 그녀의 미래를 결정할 것이라고 믿었다. 하지만 그녀의 노력은 헛되지 않았다. 그녀가 디자인한 주얼리는 동료들에게 큰 호평을 받았고 그녀의 재능은 점점 더 빛을 발했다. 그러나 대우는 그녀의 성공을 질투했다. 그녀는 은솔을 제거하기 위해 음모를 꾸미기 시작했다. 그녀는 은솔이 디자인한 주얼리를 훔치고 그것을 자신의 작품인 것처럼 위장했다. 그리고 은솔에게는 회사의 중요한 프로젝트를 맡겼다. 하지만 그 프로젝트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 프로젝트였다. 대우는 은솔이 실패하면 그녀를 회사에서 쫓아낼 계획이었다. 은솔은 그 모든 것을 알지 못했다. 그녀는 그저 자신의 꿈을 위해 열심히 일할 뿐이었다. 그녀는 그 프로젝트를 성공시키기 위해 밤늦게까지 회사에 남아 모든 것을 쏟아부었다. 그녀는 그 프로젝트가 그녀의 미래를 결정할 것이라고 믿었다. 하지만 그녀의 노력은 헛되지 않았다. 그녀가 디자인한 주얼리는 동료들에게 큰 호평을 받았고 그녀의 재능은 점점 더 빛을 발했다. 그러던 어느 날 회사의 창립 기념 파티가 열렸다. 모든 직원들이 참석했고 태석도 함께였다. 태석은 그녀를 보자마자 다정하게 말을 걸었다. 은솔 씨 오늘 정말 예쁘네요. 그녀는 태석의 말에 얼굴이 빨개졌다.
그녀는 태석이 그녀에게 다정하게 말을 건넨 것이 처음이었다. 그녀는 그와 함께 춤을 추고 함께 파티를 즐겼다. 그녀는 그날 밤 태석과의 결혼이 가짜일지라도 그와 함께하는 시간이 행복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고은솔은 태석과의 결혼 생활이 점차 진정한 사랑으로 변해가는 것을 느꼈다. 그들의 관계는 더 이상 계약서에 묶인 형식이 아니었다. 그들은 서로의 아픔을 위로하고 서로의 상처를 치유해 주었다. 그들의 사랑은 점점 더 깊어졌다. 그러나 그들의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다. 어느 날 그들의 평화를 깨는 인물이 나타났다. 바로 태석의 옛 연인이자 유명한 디자이너인 오대훈이었다. 대훈은 태석이 은솔과 결혼했다는 사실을 알고 분노했다. 그녀는 태석에게 달려가 말했다. 태석 씨, 어떻게 나를 두고 다른 여자와 결혼할 수 있어? 나는 당신을 사랑해. 나는 당신을 잊을 수 없어. 대훈은 은솔을 비난했다. 네가 감히 태석이를 꼬드겼어. 너 같은 천박한 여자는 태석이 곁에 있을 자격이 없어. 당장 나가. 은솔은 대훈의 말에 상처를 받았지만 꿋꿋이 버텨냈다. 그녀는 대훈에게 말했다. 오대훈 씨, 저는 태석 씨를 사랑합니다. 저는 그와 함께 있고 싶습니다. 당신은 그를 떠났습니다. 이제 그를 놓아주세요. 대훈은 은솔의 말에 분노했다. 그녀는 은솔을 제거하기 위해 음모를 꾸미기 시작했다. 그녀는 은솔의 디자인을 훔치고 그것을 자신의 작품인 것처럼 위장했다. 그리고 그녀는 은솔에게 회사의 중요한 프로젝트를 맡겼다. 하지만 그 프로젝트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 프로젝트였다. 대훈은 은솔이 실패하면 그녀를 회사에서 쫓아낼 계획이었다. 은솔은 그 모든 것을 알지 못했다. 그녀는 그저 자신의 꿈을 위해 열심히 일할 뿐이었다. 그녀는 그 프로젝트를 성공시키기 위해 밤늦게까지 회사에 남아 모든 것을 쏟아부었다. 그녀는 그 프로젝트가 그녀의 미래를 결정할 것이라고 믿었다. 하지만 그녀의 노력은 헛되지 않았다. 그녀가 디자인한 주얼리는 동료들에게 큰 호평을 받았고 그녀의 재능은 점점 더 빛을 발했다. 그러나 대훈은 그녀의 성공을 질투했다. 그녀는 은솔을 제거하기 위해 음모를 꾸미기 시작했다. 그녀는 은솔이 디자인한 주얼리를 훔치고 그것을 자신의 작품인 것처럼 위장했다. 그리고 은솔에게는 회사의 중요한 프로젝트를 맡겼다. 하지만 그 프로젝트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 프로젝트였다. 대훈은 은솔이 실패하면 그녀를 회사에서 쫓아낼 계획이었다. 은솔은 그 모든 것을 알지 못했다. 그녀는 그저 자신의 꿈을 위해 열심히 일할 뿐이었다. 그녀는 그 프로젝트를 성공시키기 위해 밤늦게까지 회사에 남아 모든 것을 쏟아부었다. 그녀는 그 프로젝트가 그녀의 미래를 결정할 것이라고 믿었다. 하지만 그녀의 노력은 헛되지 않았다. 그녀가 디자인한 주얼리는 동료들에게 큰 호평을 받았고 그녀의 재능은 점점 더 빛을 발했다. 그러던 어느 날 회사의 창립 기념 파티가 열렸다. 모든 직원들이 참석했고 태석도 함께였다. 태석은 그녀를 보자마자 다정하게 말을 걸었다. 은솔 씨 오늘 정말 예쁘네요. 그녀는 태석의 말에 얼굴이 빨개졌다. 그녀는 태석이 그녀에게 다정하게 말을 건넨 것이 처음이었다. 그녀는 그와 함께 춤을 추고 함께 파티를 즐겼다. 그녀는 그날 밤 태석과의 결혼이 가짜일지라도 그와 함께하는 시간이 행복하다는 것을 깨달았다.